안녕하세요. 오늘도 자랑스런 한국의 감동 스토리로 뭉클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몇몇 몰지각한 중국인들이 고구려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는데, 고구려는 결코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으며, 특히 광개토대왕 시절에는 주변 국가들을 제압하고 영토를 크게 확장한 독립적인 강국이었습니다. 그는 북방의 거란과 유연을 정복하고 남쪽으로는 백제를 제압하며 한강 유역까지 지배권을 넓혔습니다. 또한 중국 국방의 후연을 공격해 요동 지역을 차지하는 등 고구려는 중국과 대등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업적은 고구려가 자주적인 국가였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번 영상은 그런 의미에서 광개토대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19대 왕으로 재위 기간 동안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 광범위한 영토를 확장하며 고구려를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성장시킨 인물입니다. 그의 치세는 고구려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로 평가받으며, 고구려의 영토 확장과 국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변화시켰습니다. 광개토대왕은 고구려 18대 왕인 고구경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즉위했을 당시 고구려는 전쟁과 침략으로 인해 국가의 기틀이 다소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북쪽으로는 유연, 동쪽으로는 숙신, 남쪽으로는 백제와 신라, 그리고 남북조 시대의 혼란 속에 있던 중국 세력 등 다양한 외부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광개토대왕은 단순히 고구려의 생존을 넘어서 주변 국가들을 제압하고 국경을 확장하는 야심찬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광개토대왕의 북방 정복은 고구려의 국경을 북쪽으로 확장하고 북방 유목 민족들의 위협을 제거하며 고구려를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북방 정복 과정에서 그는 주로 거란, 유연, 수신 등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유목 민족들과 대립했으며, 그들을 제압함으로써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확고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즉위할 당시 고구려의 북방에는 여러 유목 민족들이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거란과 유연은 고구려 북방에서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었고, 고구려는 이들 세력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이전부터 이들 유목 민족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여러 차례 전쟁을 겪었지만 광개토대왕은 이들 세력을 확실히 제압하여 북방을 평정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당시 북방 지역에서 거란과 유연은 동북아시아에서의 강력한 유목 국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마 전술에 능했고 광대한 초원을 기반으로 한 군사적 기동성도 뛰어났습니다. 거란은 주로 오늘날의 내몽골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유연은 북만주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구려의 북방 국경을 위협하며 여러 차례 침략을 감행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즉위 후 북방의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는 고구려를 위협하는 거란을 먼저 공격하기로 결심했고 395년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거란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거란은 유목 민족 특유의 기동성을 활용하여 고구려의 북방을 지속적으로 침략하고 약탈하던 세력이었는데, 광개토대왕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먼저 거란의 군사 거점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거란군은 고구려군의 빠른 진격에 의해 크게 패배하였고, 고구려는 거란의 수도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거란은 고구려에 굴복하게 되었고, 더 이상 고구려의 북방을 침범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 고구려는 거란으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고 북방 국경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거란은 고구려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무릎을 꿇었고, 이후 고구려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이 전쟁을 통해 고구려의 북방에서 중요한 군사적 기반을 확보했고, 이후 북방에서의 고구려의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거란을 제압한 이후 광개토대왕의 다음 목표는 유연이었습니다. 유연은 당시 동북아시아의 강력한 유목 세력으로 고구려의 북방 국경을 위협하는 또 다른 주요 적이었습니다. 유연은 기마 전술을 통해 주변 국가들을 압박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으며, 고구려 역시 유연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유연을 정복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고, 고구려군은 북방으로 진격하여 유연과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유연은 기병 전술을 통해 빠른 기동성을 보였으나 광개토대왕의 고구려군은 이들을 효율적으로 제압하였습니다. 고구려군은 유연의 기병대를 효과적으로 막아내며 유연의 거점을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유연과의 전쟁은 거란과의 전투보다 더 치열했으나 광개토대왕의 전략적 지휘 아래 고구려군은
결국 유연을 패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연은 고구려의 강력한 군사력에 굴복하였고 이후 고구려의 조공을 바치며 복속되었습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북방에서 또 다른 주요 적을 제거하고 만주 북부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이끈 북방 정복은 고구려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북방 유목 민족들의 침략을 막아내고 그들을 제압함으로써 고구려는 북방 국경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구려의 내적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더 나아가 고구려의 경제적, 군사적 발전에도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첫째, 광개토대왕의 북방 정복을 통해 고구려는 거란과 유연이라는 주요 적을 제압함으로써 국경을 확장하고 북방에서의 패권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만주와 내몽골 일대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력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고구려의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광개토대왕의 북방 정복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에 그치지 않고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둘째, 북방에서의 승리는 고구려의 경제적 번영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방 지역은 고구려의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지역이었으며 특히 말과 같은 유목 민족의 자원이 고구려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북방에서의 영향력 확장은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에서의 무역로를 장악하는 데도 기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구려는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광개토대왕의 북방 정복은 고구려의 정치적 안정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북방 유목 민족들의 지속적인 침략은 고구려의 내부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였으나 이들을 제압함으로써 고구려는 내적 안정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북방에서의 패권 확립은 고구려가 동아시아에서의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이끈 북방 정복은 후대 고구려 왕들, 특히 장수왕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수왕은 광개토대왕의 북방 정복 정책을 이어받아 고구려의 영토를 더욱 확장하였으며 북방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일군 북방에서의 군사적 성공은 고구려가 장수왕 시기에 전성기를 맞이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광개토대왕의 북방 정복은 고구려의 군사 전략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광개토대왕이 북방 유목 민족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기동성 높은 전술은 후대 고구려 군대가 다양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유목 민족들의 기병 전술에 대항하는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고구려는 이후 다양한 외적들과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북방 정복은 고구려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추진한 또 다른 중요한 군사 활동은 백제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오랜 기간 동안 대립 관계에 있었으며 특히 고구려의 남방 확장 정책은 백제와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제는 당시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고 고구려와 신라, 외와의 연합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이러한 백제의 동맹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백제를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즉위 9년 광개토대왕은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고구려군은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왕 아신왕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아신왕은 굴욕적인 조건으로 고구려에 조공을 바치기로 했으며 백제는 일시적으로 고구려의 종속국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남방에서도 군사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한강 유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백제를 제압한 후 신라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당시 신라는 외와 백제의 압박을 받고 있었고 고구려와의 동맹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신라의 내물왕은 400년에 고구려의 구원을 요청했고 광개토대왕은 즉시 군사를 파견해 외의 공격을 격퇴하고 신라를 보호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고구려와 신라 간의 동맹은 더욱 공고해졌으며 신라는 이후 고구려의 보호 아래 안정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이 동맹을 통해 남방의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며 백제와 외의 남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견제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외구와의 전투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당시 외는 백제와 연합해 한반도 남부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으며 신라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400년 외는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신라를 공격했으나 광개토대왕은 즉시 군사를 파견해 왜군을 격퇴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구려는
한반도 남부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신라를 비롯한 남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또한 광개토대왕은 왜구를 몰아내고 가야 지역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가야는 당시 한반도 남부의 연맹체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번성했으나 고구려의 군사적 압박에 굴복하였습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한반도 남부 전역에 걸쳐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고구려의 영토는 사실상 한반도의 거의 대부분을 아우르게 되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치세 동안 고구려는 만주와 요동, 한반도 전역을 포함하는 광대한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북으로는 숙신과 거란, 유연을 제압하고 남으로는 백제와 가야, 신라에 이르는 지역에 고구려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고구려는 당당한 강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광개토대왕은 외교적으로도 주도권을 잡았으며 고구려는 이 시기에 문화적으로도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고구려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군주 중 한 명으로 광개토대왕의 업적은 고구려의 영토 확장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새롭게 재편하며 고구려를 한반도와 만주의 주도적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